참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한미 악품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제약업계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웃음기를 빼고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특히 중소형사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실적도 전반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과연 어디서 먹거리를 찾아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부의 박승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권사들 그러면 실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 증권사 혹은 중소형사 할 것 없이 3분기에는 약간 좀 주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양호한 실적을 내놨던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3분기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식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이제 채권 관련된 이제 매매이익 감소, 그리고 주식 연계증권이라고 하죠. 이제 ELS, 예. 그리고 관련된 이제 해지 손실 등에 따라서 증권사들 3분기 실적이 이제 대폭, 이제 상당폭 감소한 건데요. 특히 이제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이제 대형 증권사들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한 이제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3.5% 급락한 이제 54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네. 당연히 대형 증권사가 이러니까 중소형사는 어떨까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즘에 이렇게 중소형사에 대한 위기론이 계속 제기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직 이제 중소형사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론 이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의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이제 증권업계가 이제 판이 짜여지면서 중소형 증권사가 이제 위탁 매매만으로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자본금 1조 미만의 이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최근 이제 토러스 투자증권이 이제 영업 실적 악화로 이제 리서치 센터를 이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어려움을 이제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억울하겠지만 이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을 등 이제 덩치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전문 증권사로 거듭나거나 이것도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팔리거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증권사가 리서치 센터를 폐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상징적이나 의미적으로도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 때문에 중소형사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이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신순자본 비율, 즉 이제 신 NCR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이제 과도한 이제 차입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레버리지 비율에 이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 NCR은 이제 영업용 순 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다음에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을 나눠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두드러진 변화가 이제 총 위험액이 이제 나누기에서 이제 빼기로 바뀌면서 신 NCR은 이제 자기 자본이 풍부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늘어나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이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신 NCR을 적용했을 때 자기 자본 1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476%에서 1140%로 거의 2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 그 3천억 이상 중소형사는 이제 459%에서 318%로 하락하고 3천억 원 미만 이제 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641%에서 181%로 이제 폭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모든 증권사가 이제 1,100%로 이제 제한되는 레버리지 비율의 경우엔 중형 증권사가 이제 주된 타겟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레버리지 비율은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 비율을 이루는 말로 이제 해당 그 증권사가 타인의 자본에 의존하는 있는 정도를 뜻하는 이제 건전성 지표를 말합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이제 속도가 좀 빠른 이유가 이제 ELS 등 이제 파생 결합 증권의 판매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해당 상품의 발행액이 큰 곳이 이제 교보나 IBK 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등 이제 업계에서 이제 6위에서 10위권의 이제 중형 증권사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규제들을 이제 해당 증권사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증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라고 하죠. 이런 저수익 자산을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이제 유상증자든 이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어떤 채권 발행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지경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기억으로 지난달이었나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네, 나왔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충우 기자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는 많지 않을 거다. 특히 우리가 IB라고 말하는 이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5곳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들한테나 수혜가 되지 아마 중소형사한테는 그렇게 큰 수혜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네, 지난달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이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좀 발표했는데요. 주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종합금융투자사, 즉 이제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이제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기업들에게 이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이들 이제 증권사들은 비상장 주식 시장도 이제 개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종합금융투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들과 달리 이제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이제 소외된 모습인데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를 이제 제외하고는 이제 뭐 마땅히 이들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이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기업 신용 공유 한도가 확대된 이들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그동안 이제 중소형 증권사가 주력해온 이제 개인 신용 공유 시장까지 좀 이제 할 것이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나오고 있는 방안들 자체도 좀 대형, 중대형 이상의 증권사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찌 생각해보면 대형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것이 ISA 계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금융상품 함께 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ISA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형 증권사에 이제 유리하게 설계된 게 현실입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당수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제 신탁업 인가가 없어서 이 ISA 취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자기매매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대형 증권사보다 이제 중소형 증권사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위탁 수수료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금융 상품 판매라든가 채권 운용 등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많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업계 자체가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어려울 때는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사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소형사까지는 아니어도 중형사인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숫자는 이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제 3분기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무려 이제 7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21%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645억 원을 훌쩍 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이제 한 130% 가량 급증했습니다. 위탁 매매 의존도가 이제 낮아서 거래 대금 감소에 타격을 받지 않은 데다 채권 매매이익이 덜 줄어든 대신에 이제 강점이 기업금융 부문에서 이제 성과가 두드러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6월이었죠. IM투자증권과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이 합병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한층 안정화된 점도 이제 주요했습니다. 아직 이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이제 증권사 가운데 이제 한국투자증권 여기가 이제 좀 남아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깜짝 실적이 없다면 이제 메리츠종금증권은 이제 분기 기준으로 업계 1위라는 대기록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좀 메리츠종금증권과 함께 최근 또 주목받는 증권사가 이제 KTB투자증권인데요. 강점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고 계열사의 이제 KTB 네트워크스, 뭐 KTB 프라이드 에쿼티 즉 이제 뭐 자기 자본 이제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 두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이익 회수, 투자한 자금을 이제 벌어들 수 있는 이익 회수가 이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좀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지난 9월이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제 5% 넘게 지분 투자에 나선 것도 이 KTB 투자증권의 이제 지속적인 수익성 때문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징이었던 증권사들의 거래 대금으로 인한 수익은 많이 이제 얘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네. 실적이 물론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고 앞서서 토러스 투자증권이 리서치 센터를 폐지하는 부분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업 금융을 네. 좀 잘 하다 보니까 수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사는 정말 어디 한 곳에 좀 특화된 경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떤 흐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상증자와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증권사 재편과 대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사업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 증권사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익 의존도가 높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 이제 특화된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차별화된 상품이나 뭐 영업 전략 발굴이 이제 시급하고요. 또 해외 상품 중개, 뭐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뭐 자산 관리 서비스 강화 등 이제 특정 부분의 이제 전문성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들 중소형 증권사의 힘만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이제 적절한 이제 지원도 이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지원책들을 쏟아내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이 활로를 살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도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역시 이제는 거래 대금으로 수익 올리던 시대는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 같고요. 특화된 사업 그리고 좀 이런 특화된 증권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올리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당국에서 이제 중소형사들을 배려하는 어떤 정책들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중소형사 좀 어렵다는 점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증권부의 박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소식도 있었고 조금 우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경제 이슈들 저희가 오늘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일 수능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뒤에 열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저희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발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